어학연수 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딱 한 달 기준 처음에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친구들은 약간 총소리도 자주 들었다고 하고 인종차별 심한가요? 그리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한 번 하면 지하철비만 지들이 잘못했는데 환불 안 해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온 미국 어학연수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어학연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질문창으로 미리 질문을 받아놨고 제가 겹치는 질문들 다 제외하고 21가지 정도 좀 알찬 정보들만 추려와서 정리를 해와가지고 한번 오늘은 어학연수에 관한 질문들을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정리해와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어학연수 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딱 한 달 기준 1,4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막 홈스테이 비용도 있고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든 건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항공요금은 유류활중료랑 텍스랑 발권 수수료 포함해서 왕복 208만 원이었고요. 그거는 LA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었고 LA에서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까지 가려면 또 국내선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됐어서 추가 항공요금이 32만 원이 왕복으로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은 제가 갔을 때 환율이 진짜 높았거든요. 1,450원이었는데 그때 기준 1,572달러 하나 기준으로 한 달 홈스테이 하는데 227만 9,400원이었습니다.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듣는 수업 비용이 1,240달러였는데 하나로 179만 8,000원이었고요. 또 이제 그 학교에 또 등록비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어학연수가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등록비는 175달러 하나로 25만 3,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만 등록비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한국 학교에도 저희는 이게 계절학기로 들어가서 계절학기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되는데요. 그게 39만 6천원이었고요. 이제 가서 쓰는 유심비용 5만 9,300원 그리고 여행자 보험 3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 2만 5천원이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학연수 할 때 꼭 필요한 돈들이고 이외에는 제가 생활하는 데 들었던 돈들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미국에서 현금보다는 이제 트래블 월렛 카드라고 하나를 미리 달러로 바꿔서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수수료 없이 긁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그걸 위주로 사용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1,000달러를 충전해서 갔고 계속 쓰다 보니까 총 3,500달러를 환전해서 카드를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쓴 용돈만 490만 원이었고요. 진짜 미국 물가가 비싸서 최소 아껴 써도 200만 원은 한 달에 좋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200달러 27만 5천 원 환전해서 갔고요. 신용카드로도 한 40만 원 긁었는데 이건 그냥 쇼핑하 던 거고 이외에는 다 제가 여행 다니느라 썼던 비용인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랜드 캐니언 투어 36만 3,640원, 라스베가스 왕복버스비 25만 원, 조슈아 트리 투어 27만 4,903원, 샌프란시스코 왔다 갔다 왕복 비행기 23만 1,300원, LA 간 왕복버스 9만 1,501원, 라스베가스 숙소 2박에 15만 1,470원, LA 숙소 25만 3,300원, 동물원이랑 아쿠아리움도 갔었는데 그거는 각각 9만 9천원씩, 놀이공원도 갔어요. 식스플래그 놀이공원 10만 7천원,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봤던 오쇼 35만 1,838원,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멍청 비용, 이 비행사 미친 것들이 지들이 실수해놓고 저한테 돈 내라 해가지고 60만 원 또 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샌프란시스코 브이로그 보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약간 자꾸 뭐 잃어버리고 환불 못 받고 약간 멍청 비용? 그리고 거기다 물가도 비싸고 투어나 여행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썼고요. 두 번째 질문,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 가기 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약간 그때그때 찾아보고 진짜 이대로 좀 못 살 것 같다,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을 때는 영어 표현 같은 거, 릴스 같은 거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법은 몰라도 약간 단어는 공부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단어만 알아도 문장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 정도는 이제 기초 단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단어 공부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유학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부모님께서 저 미국 간다고 용돈으로 70만 원 정도 용돈 주셨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용돈을 아예 안 받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어학연수 비용 350만 원 지원해 주셨고요. 이 금액 다 제외하면 나머지 돈은 다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 영어는 자신감인가요? 자신감 없으니까 영어도 안 늘어서 무한굴레예요. 영어 실력 느는 방법 알려주세요. 약간 언어는 못해도 무조건 내뱉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최대한 많이 대화하려고 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가 외국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어차피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걔네도 제가 잘 못 알아들을 거 알아가지고 좀 천천히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어든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겁먹지 말고 일단 자신감 먼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5번째 질문. 어학연수가 2번째인데 확실히 영어가 늘은 것 같나요? 저도 작년에 이제 첫 해외여행이 호주였잖아요. 근데 그 첫 해외여행이 어학연수였고 처음에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해봤자 약간 Hello, my name is 유정 약간 이런 거? 진짜 이건 기초도 아니 진짜 초딩 영어? 그리고 호주 갔을 때는 일주일 동안 거의 진짜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적응을 아예 못해서 맨날 울고, 근데 이제 호주 갔다 온 게 제 자신감에 도움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약간 작년부터 외국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영어가 늘더라고요. 길 가다가 외국인들이랑 스몰 토킹도 하고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비행기 결항이라던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런 큰 문제가 생겨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은 어느 정도는 갖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진짜 급하고 다 외국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영어가 잘 나오게 돼요. 6번째 질문. 미국 치안은 어떤가요? 미국이 워낙 넓기도 하고 이제 주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매치기는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데 총기랑 마약이 합법 국가라서 그런지 확실히 밤에는 어느 지역이든 다 위험한 것 같다. 특히 LA나 샌프란시스코는 여자든 남자든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절대 안 돼요. 친구들은 약간 총소리도 자주 들었다고 하고 홈리스한테 위협당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총소리 들은 적은 한 번도 없고 다운타운에서 홈리스가 막 따라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이 더 위험한 느낌이에요, 미국은. 아무래도 번화가다 보니까 홈리스가 훨씬 많고. 7번째 질문. 홈스테이 안 불편한가요?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약간 홈맘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약간 결벽증인 할머니 아니면 약간 통금 시간 엄청 엄하신 집안, 그런 게 엄청 많았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통금 시간 없이 약간 프리하면서도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는 홈맘이랑 홈데디만 만나가지고 완전 편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홈맘 홈데디보다도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저는 미국 홈스테이에서는 각방을 썼었고요. 저는 룸메가 한국인이었어서 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홈스테이는 유학원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아마 업체는 사라스 홈스테이 이곳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홈스테이 지원할 때 음식 못 먹는 거나 아니면 뭐 알러지 같은 거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8번째 질문. 인종차별 심한가요? 저는 한 달 넘게 살면서 딱 한 번 당했거든요. 이제 일본인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흑인들이 막 아시아인이라고 막 별의별 막 인종차별을 했어요. 근데 호주에서는 진짜 한 달 내내 인종차별을 당했었어서 그런가 미국은 그거 말고는 없었어서 미국은 인종차별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케이팝 영향인가 약간 코리안이라고 하면 더 좋아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뉴욕 쪽은 또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서부 쪽에만 있었어가지고 동쪽은 완전 모르겠습니다. 9번째 질문. 호주와의 분위기 차이점? 어디를 더 추천하시나요? 호주는 되게 뭔가 동화 같고 자유로우면서도 좀 따뜻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라면 미국은 진짜 자유로운 느낌이 약간 좀 하드한 느낌? 핫한 언니 오빠들이 진짜 많고 유행이 진짜 엄청 빠르고 약간 무섭고 위험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았어가지고 어딜 추천한다고는 말 못하겠고 이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호주는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났는데 미국이랑은 14시간인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시차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 비자나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은 여행 아니고 잠깐 머무는 정도의 경유를 할 때에도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비자를 ESTA라고 하는데 1년 기준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할 때 본인이 여행 비자인지 교육 비자인지 취업 비자인지 맞춰서 잘 준비해야 하고 가서 사용할 소량의 현금, 그리고 이제 미국은 거의 애플페이나 탭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현금은 거의 안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권이랑 여권 사진 사본? 지갑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마스터카드. 저는 트래블 카드 유용하게 썼어요.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드가 토스의 캐시백 카드랑 하나은행의 이제 트래블 월렛 카드, 그리고 이번에 신한카드에서 나온 신한의 솔 트래블 카드가 있는데요. 저는 솔 트래블 카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본인이 필요한 기본 생필품들 챙기면 되겠죠? 아, 그리고 저 입국 심사할 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10분 넘게 걸리고 진실의 방 끌려갈 뻔했는데 입국 심사할 때 진짜 괜히 쫄지도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고
그냥 질문하는 거에만 잘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근데 질문하는 거에 잘 대답했는데도 10분이나 걸리긴 했는데 요즘 아시아계 여성분들을 엄청 미국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국 심사가 빠꾸 먹는 경우가 엄청 많고 한 번 빠꾸 먹으면 미국 들어가기가 엄청 빡세진다고 해가지고 막 대사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질문. 어학연수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학교는 어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학기 중에 공지가 뜹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영어권 현장학습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테마여행이나 교환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인 취향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테마여행은 4명에서 5명 정도 팀을 꾸려가지고 미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마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과 얼마나 좋은 추억을 보냈는지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이 학교에서도 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마 교환학생은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아무튼 영어권 현장학습은 매년 한 4개국 정도 뜨는데 올해는 아마 영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였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으로 혼자 지원했고 1차는 부모님이랑 교수님 동의서 그리고 자소서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내용은 말 그대로 자기소개, 왜 미국에 가고 싶은지, 미국에 다녀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적었던 것 같고요. 1차에 합격되면 2차 면접이 있는데요. 2차 면접은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자소서 토대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답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은 종강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오는데 아마 학기 성적 포함해서 합격 여부가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질문. 학점이 높아야 어학연수 뽑힐 과정이 높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점의 비율도 꽤나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4학년 1학기 기준 총 학점이 4.07이었고요. 어학 스펙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토익이나 토플까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번에 다녀온 어학연수가 계절학기로 들어가서 3학점이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놀면서 학점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좋다. 이제 13번째 질문입니다. 성적 환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외 파견 학교에서 이 반이 높으면은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일단 반이 높은 친구들은 계절학기 점수가 그래서 거의 좋았고 미국 학교 출결 그리고 성적 한국 귀국하고 나서 한국 학교에 보고서 제출까지 해서 총 점수를 100분율로 환산해서 나오는데 저는 엊그제 확인하고 온 결과 저번에 호주 학교는 점수가 진짜 짜게 나와가지고 저 반에서 공부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B뿔 떴었거든요. 근데 이번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 열심히 듣지도 않고 맨날 놀러 다녔는데 A뿔이었습니다. 14번째 질문. 미국 가게 된 계기. 원래 2학기에 제가 혼자서 미국을 한 달 정도 여행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학교에서 이제 어학연수 공지가 떴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국 학교가 어학연수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혼자 여행은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학연수를 학교에서 가는 건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야겠다 해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려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돈도 지원해준다 하니까. 그리고 15번째 질문. 미국에서 어떤 수업 들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다닌 학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SDSU라는 주립대학교의 글로벌 캠퍼스였어요. 평일 오전에는 스피킹 수업을 들었고 월, 수, 오후에는 문법 수업, 화목 오후에는 리스닝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전체 외국인 학생들을 3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야외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반이 낮아가지고 그 레벨이 저는 비기너, 진짜 맨 아래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주로 기초 영어 수업이었는데 높은 반 친구들 보니까 약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레포트를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학교 쉽게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레벨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본인 실력에 맞게 반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질문. 미국 어학연수 총 기간 궁금해요. 저는 2024년 7월 11일에 출국해서 2024년 8월 11일에 귀국했습니다. 총 31일 정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고요. 17번째 질문. 미국 물 많이 안 좋나요? 그것도 주마다 다르거든요. 아마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멕시코 쪽에 가까울수록 석회수가 심하다고 듣긴 했는데 저는 미국 가서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집마다도 이게 다른 게 집에 정화조를 설치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집은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샤워 필터 들고 가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미국 가정집이나 기숙사 화장실은 이게 샤워기가 아예 붙어있는 샤워기라서 필터를 못 가는 구조라고 해서 저는 안 들고 갔고요. 그래서 저는 좀 피부 물갈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한국 오니까 또 한국 물갈이를 해가지고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18번째 질문. 대중교통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미국은 땅덩어리가 진짜 이따만하고 엄청 넓고 뭔가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가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약간 동네나 바닷가 쪽에서 러닝하는 사람 정도? 대부분 개인차를 타고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택시 어플,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르지만 샌디에고 기준 지하철이랑 버스는 트롤리라는 교통 앱으로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통은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택시는 진심 개 비싼 게 20분만 타도 7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고, 트롤리는 한 번 타는데 2.5달러고 2시간 동안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타는데 하나 기준 4,000원인 거예요, 지하철이. 그리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한 번 하면 지하철비만 8,000원입니다. 조금 비싸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미친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한국 지하철 1호선 느낌? 근데 한국 지하철 1호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진 않지만 미국 대중교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홈맘이랑 홈데디도 저한테 트롤리에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미친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19번째 질문. 미국 대학교는 진짜 하이틴 같은지 궁금해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공부만 하는 학교는 공부만 진짜 하는 것 같고, 제가 갔던 대학교는 캘리포니아에서 파티스쿨로 유명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치어리더 언니들, 농구부 오빠들 진짜 있고, 진짜 제가 영화에서 보던 하이틴 같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교의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잠깐 머무는 글로벌 캠퍼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프롬 파티라던가 그런 다양한 파티들에 참여할 수는 없었고, 치어리더 언니들이 약간 우리나라 치어리더 언니들처럼 막 귀엽게 춤추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나 니네 다 이길 거야, 약간 내가 짱이다 이러고 다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20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 궁금해요. 미국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뒤지게 안 지키거든요. 그게 누구든 그냥 시간을 안 지켜요. 지연은 기본이고 결항도 그냥 일상이에요. 한 번은 라스베가스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3시간 동안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환불해달라고. 근데 환불을 해주겠대. 근데 환불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환불도 못 받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로 돌아와야 했는데 비행기가 4시간 정도 지연됐다가 마지막에 결항이 된 거예요. 그럼 나 샌디에고 지금 못 가잖아.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환불을 받으려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아. 니들이 알아서 직접 환불 받는데 찾아야 되고, 환불 받으러 가도 줄이 진짜 이따시만 해. 근데 공항에서 환불 안 받으면 환불도 안 해줘요. 온라인으로는 또 안 된대. 환불 정책이 진짜 개구리고, 지들이 잘못했는데 시간도 지들이 안 지켜놓고 환불 안 해준다. 개 거지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비행기 값 40만 원 날리고 새로 끄는 비행기 값 40만 원까지 해서 총 80만 원 손해보고 30만 원 그 버스 환불 못 받아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진짜 멍청 비용이 엄청 나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에어팟 잃어버리고, 아무튼 진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맞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빨빨빨빨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21번째 질문입니다. 여행 계획은 어떻게 짰는지, 해외 투어나 버스, 숙소는 어떻게 예매했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는 그 유학원에서 직접 다 해주셨고, 미국 안에서 돌아다녔던 비행기는 스카이스캐너에 치면은 해외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최저가로 구매했고, 그 미국에서 스피릿 항공사는 진짜 뒤져도 절대 타지 마세요. 제 브이로그 보면 알 수 있는데 저가 항공사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진짜 미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버스는 그레이하운드나 필릭스 같은 우리나라 고속버스 같은 사이트 이용해서 구글맵 보면서 어디서 탈지 확인하고 직접 예매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비행기든 며칠 전이든 간에 대부분 환불이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갔던 투어는 한국인 가이드분들이랑 다니고 싶어가지고 줌줌 투어나 마이리얼 트립과 같은 한국 어플로 예약했습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나 민다, 그리고 아고다라는 해외 숙박 어플로 직접 예매했고요. 저는 주로 호텔 말고 한인민박에서 묵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싸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미국 어학연수 Q&A 총 21가지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아직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께 제 Q&A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